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보합매매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보합매매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매수해둔 매수 평단가와 주가의 현재가가 비슷한 시점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것을 보합매매라고 하거든요. 이 보합매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그동안에 설명을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저희가 왜 보합매매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보합매매라고 한다면은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여기쯤에서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갔는데 주가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막 사고 팔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내리면 사고 막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보합 매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들고 있었는데 쭉 물렸다가 본전쯤에 왔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내가 여기서 팔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행동도 보합 매매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들고 있었는데 올랐다가 안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보합권에 왔는데 이제라도 매도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 것도 보합 매매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좀 많은 고민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 포인트를 저희가 좀 짚어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이 보합 매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건지 두루두루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합매매 이야기할 때 저는 보합매매를 진짜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보합매매에 대해서 디테일한 상황적 케이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 얘기 먼저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합매매 어느 정도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야 있겠지만 대부분 보합매매 한 번씩은 들어봤어,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를 내가 매수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내가 매수한 매수가 근처에 오면 여기서 살지 팔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보합매매는 좀 더 깊이가 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보합 매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오해 소지가 되게 많은 게, 스캘핑 하라는 얘기구나, 사고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내리면 사고 막 그런 스캘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구나 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거는 아닌데 저희가 말하는 거는,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상황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서,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은 보합 매매라는 거에 대한 좀 개념도 잡고 어떻게 하는지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일단 이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산다라는 개념에서도 분할 매수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흔히 말해서 그냥 산다? 살려고 맘먹었으면 그냥 여기서 사는 거지, 몰빵 또는 크게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분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 2분할하지 3분할하지 해서 되게 크게 비중을 사용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보합권이 딱 온다라고 하면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몰빵으로 그냥 살 때 되면 타이밍 잡아서 한 번에 사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분할 매수 할 거야, 근데 한 2분할 정도 하면 되겠지 해서 50%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 기다렸다가 요 정도 왔었을 때 분명히 사고 나선 빠졌었으니까 본전 왔네? 여기서 매도를 고민할 때 여기서 분할 매도도 역시나 전체 다 해? 아니면은 50% 샀었던 거 이것도 전체 다 해? 이런 식으로 결국엔 산 거 전부 다 팔어 말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보합 매매를 되게 단순화 시키는 것 같다, 이 얘기 먼저, 이 차이점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통의 사람들의 매수하는 습관 때문에 결국은 보합 매매에 대한 인식도 생겨나는 건데, 분할 매수라는 거를 거의 안 하고 있거나 하더라도 되게 큰 덩어리로 하기 때문에 보합권에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체 다 팔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좀 버텨야 되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보합권에서 매매를 하느냐 마느냐, 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동전 던지기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매매가 흘러가게 되죠.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포인트를 짚어드린 거는 요런 전제의 보합 매매에서 그 다음에 파생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매매하게 되면은 스캘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해야지인 거고,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수료만 나가지 이런 매매를 도대체 왜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뭐 쫄보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쵸. 배짱이 없는 것 같다. 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막 그러면서 다시 빠지게 되면은 거봐 보안 매도를 하는 게 맞았었잖아. 근데 더 기다려서 올라가게 되면은 커버 기다렸어야 되는 거잖아. 거봐 기다렸어야 되는 거잖아.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좀 논쟁이 이어지죠. 이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많이들 일어나는 일이고.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생각은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사는 것도 극단적, 파는 것도 극단적. 근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거나 강제한 게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냥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뭐 사는 거 50% 정도 샀다라고, 이것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근데 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안 매도는 반드시 50%를 했어야 되는가? 아니죠. 여기서 10%만 매도를 해도 되고 20% 해도 되고 30% 해도 되고, 아니면 더 작게 5%만 해도 되고, 아니면 진짜 다 해도 되고, 선택권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선택권이고, 이게 별거 아닌 선택 같지만 이 선택에 따라서 디테일한 변화들이, 그러니까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가는 길, 방향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깨드리고 싶어요. 그 생각을. 이게 이제 5%를 팔고 10%를 팔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그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남자답지 못하게 배짱 없게 정확한 타이밍에 그냥 확실하게 결정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사실 이 5%판 걸로 대세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해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말하는 거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찍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연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은 완전 다른 모양으로 이 주식 매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죠. 맞아요. 만들어지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저거 해서 뭐해 라는 말을 진짜로 못 하거든요. 경험이 있고 그걸 만들어 본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솔직히 경험해보지 않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었던 적도 있었고요. 아마 요 생각은 많이들 공감하실 건데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매도를 선택할 때 그래? 한 20% 이상 30% 정도 매도를 선택을 한다는 거는 이미 내가 50% 중에서 절반 이상을 매도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으면은 다 팔고 이 밑에서 다시 사는 게 맞잖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사서 그 다음 상승 이런 거 그대로 먹으면은 더 큰 수익이지. 이게 저는 1차원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조금만 더 연결돼서 생각하면은 맞지 않는 말이, 여기서 잘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잘 먹었어요. 근데 이런 대세 상승 흐름이나 좀 급등하는 흐름에서 그러면 진짜 하나도 안 팔고 여기서 기가 막히게 팔 수 있는가, 그거 할 수 있는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 일찍 다 팔아버리고서 나머지 상승 흐름 보면서 배 아파하는 경우 진짜 많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진짜 쫄보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논리 싸움일 거예요. 되도록 100%에 가깝게 매수 매도를 하려는 그 심리는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 매도 이런 걸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자본금으로 최대의 수익을 만들어 내겠어라는 그 심리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쵸.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잘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만들어 간다는 개념에는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저희는 왜 이걸 만들어 가느냐, 이렇게 막 섬세하게 관리를 하면서 물량을 컨트롤하면서 왜 만들어가?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진짜 저희의 논리로는 이게 맞아요.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통으로 막 사고 팔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되게 머릿속에서 이 논리 싸움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진짜로 여기서 100%잘 들어가서 100%잘 팔고, 이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하나는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게, 잘 맞춰야 되잖아요. 잘 맞췄었을 때 플러스 50만원 또는 500만원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맞췄을 때. 근데 이 상황에서 매번 잘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틀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틀리면 분명히 마이너스를 더 많이 깔게 되잖아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럼 과연 최대 수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비중을 조절하면서 진짜 100이 들어갔다 100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더 세심한 세분화된 비중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비중이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하면서 이 안에서 계속 플러스를 만들게 되면은 뭐 한 번 한 번에 횟수는 이것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여기선 뭐 플러스 1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플러스 10이 잘 맞춰야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10번만 나와도 얘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익이 더 큰데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죠. 확률적으로도 훨씬 더 높고요. 얘는 맞거나 틀리거나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이해와 공감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안 매매는 정말로 투자자한테 돈을 가지고 어떤 시합이나 게임을 하는 거 같잖아요. 투자가 느낌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위에서 사고 100% 사고 100% 팔고에서는 결과만 있을 뿐, 수익이면 수익, 손실이면 손실, 이런 결과만 있을 뿐 어떤 재조정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한테 어떤 수정, 보완, 또 심하게는 리셋 같은 재정비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서는 이 보안 매매를 통해서 만들어가면서 조금 과하거나 부족한 거를 얼마든지 덧대거나 빼내면서 재조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최대 수익을 찾아갈 수 있다. 이게 되게 매력적이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안 매매라는 거가 어떤 식으로 중요하다는 건지 이해를 하려면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개념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개념을 이해해야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뭐 빌드업이라던가 뭐 수급값 하동을 이용한 매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막 실전 매매도 보여드리고 그랬던 그 매매 자체를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다시 공부해야 돼요. 진짜 처음부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대부분은 다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플러스가 많이 나 있는 상황, 마이너스가 많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뭐 매매를 어떻게 하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합권에서도 그냥 뭐 플러스 많이 안 나고 마이너스 많이 안 나니까 그냥 기다려야지, 지금은 보합권이니까 기다려야지 라고 할 게 아니라, 이때 굉장히 중요하게 세심하게 뭔가를 관리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비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포지션을 잘 잡아두고 뭔가 좀 계좌 전체적으로 종목 상황에 맞춰서 상황을 유리하게 정비를 해나가면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게 나에게 유리하게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번 매수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뭐 한 번에 매수를 했든 분할 매수를 했든 여러 가지 형태로 매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도 여기 어딘가에서 보안 매매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이 보안 매매 상황도 이 투자자가 어떻게 맞았냐에 따라서 이 상황에 들 수 있는 생각은 되게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첫 번째는 물려서, 진짜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물려서 이런 평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왔었을 때, 이럴 때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 도망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성향적으로 이때 진짜 이거 꼴도 보기 싫어, 도망가야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가지야. 약간 여기서도 다시 양극화 현상이 되게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그냥 여기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보안 매매를 만나게 되는 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들어갔다가 보안 매매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뭐 요 정도 고민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고민 같거든요. 여기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팁을 드리면요, 저는 필요한 만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극단적으로 모든 거를 걸고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보안 매매를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그게 결국에는 비중 조절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팁이거든요.
결국엔 보안 매매를 왜 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에 대한 조절을 위해서 하는 거다. 오랜 시간 동안에 매매를 해왔던 사람은 여기를 지나갈 때 이유 불문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과비중 또는 비중이 부족한 상태 또는 뭔가 불리한 상태 또는 뭔가 유리한 상태 등등의 상황이 존재할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면은 여기서부터 좀 다시 재정비 해가지고 주가 파동하고 나의 매매랑 그 세팅을 0점을 다시 딱 맞춰놓고 나서 같이 출발할 수 있거든요. 같이 출발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자체가 수익을 낼 가능성을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여기서 다시 줄을 맞추는 건데 비중이 많으면 줄이면 되는 거고 비중이 부족하면 오히려 채우면 되는 거니까 보안 매매는 매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수랑 매도가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열심히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거를 받아주면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내 생각이고 받아주는 흐름이 많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흐름이 치고 가면서 보합권을 지나간다. 이게 근데 고점 돌파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때 어떡할 건데? 그래서 비중이 부족한 사람은 여기가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비중이 많았던 사람, 이게 하락할 때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빠르게 받았던 사람은 여기서 커트, 그러니까 일부 매도를 하면서 다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부 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 모든 게 다 보안 매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보안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결국에 보안 매매를 잘한다는 것은 매매를 잘하기 위함이고 매매를 잘한다는 것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그 전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오늘 하나 보안 매매에 대한 팁을 드린 거고요. 보합권에서 매매를 신경 쓴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종목 가지고 이 보합권 안에서 어떤 바로 1차원적인 결과를 신경 쓴다기보다는 조금 더 균형을 잡는 쪽으로 신경을 써라. 그 선택이 더 큰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결국은 이제 균형이라는 키워드가 저희한테서 나왔는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응을 하는 거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추상적이지만 늘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애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뭐 트레이딩이냐 가치 투자냐 이런 거 무관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좀 시간적인 텀이라던가 접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꾸준히 해서 롱런할 수 있다,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저는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 균형을 잡는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에는 뭐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내 평단과 비슷한 때나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가가 올라가 있거나 떨어져 있으면 알아서 막 그 감정적으로든 아니면은 뭔가 좀 그 찍혀있는 계좌에 찍혀있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금액을 보면서든 사고 팔고를 결정을 하고 뭔가를 하거든요. 근데 보합권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마치 국룰처럼 또 이렇게 돼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 잡기에 실패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물렸는데 저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뭐 크게 수익을 못 내고 뭐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희가 좀 보합권에서의 매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좀 그 사전에 분할매수 분할매도부터 해가지고 매매를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까지 저희가 좀 짚어서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들 말고요, 영상은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상 말고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투자클럽. 이 클럽이라는 게 종목 추천받아서 그냥 단순하게 수익 내드립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전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통해서 수익 만들어낼 수 있고 수익 금액도 꾸준하게 키워갈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물고기를 저희가 잡아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옆에서 같이 물고기를 잡아가면서 훈련을 시켜드린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그런 클럽이니까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좋고요. 너무 어려워서 힘드신 분들도 좋고 오시면은 주식이라는 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을 좀 안내를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요, 주식 비드업 공유 카페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요 카페가 하나 뜨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입장을 하시면요, 이렇게 생긴 카페가 나와요. 여기 카페 가입하기 버튼을 먼저 한번 눌러서 간단하게 질문 답변을 하시면 카페를 가입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카페가 가입된 상태예요. 카페 글쓰기라는 버튼으로 바뀌어 있으면 이 전체 글 보기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맨 위에 있는 필독 공지 이거를 누르시고 투자 클럽이 어떤 건지 한번 쫙 읽어보시고,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요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요, 저희 쪽에서 유선으로 한번 상담을 드리고 가입 절차를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버튼 눌러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지라던가 댓글이라던가 그런 데는 저희를 사칭하는 그런 스패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요 링크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희가 한 5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이제 5년 차 해서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장하시는 분도 있고 2, 3년, 뭐 몇 개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오시면은 그 선배분들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위에 정점에는 어니스트님이 계시고, 어니스트님이 여기 계신 회원분들 정말 다 잡아드립니다. 정말 수많은 분들이 계신데 한 분 한 분 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 클럽에서 공동 매매에 함께 하시면은 저희가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해드리는 게 어떤 건지, 보안 매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 이런 주식을 말하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조금만 하다 보면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같이 잘하고 싶어서 저희가 공들여서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는 클럽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잘 읽어보시고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